트럼프 정부가 다시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의 전략적 자산화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막상 취임식 때 트럼프의 비트코인 발언이 없어서 실망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타입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신고가를 다시 돌파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막상 트럼프가 취임 연설 때 비트코인 발언을 하지 않아서 실망한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이어나갔고, 이것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매도 압력으로 나타났으며 트럼프 취임식 이후 비트코인은 하락세로 전환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게다가 곧 있을 FOMC에서는 금리 동결 확률이 99.5%나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트럼프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고자 립서비스를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개인적인 돈벌이를 위해 공식적인 밈코인을 발행하고 나서 그의 재산 10%가 이제 트럼프 밈코인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밈코인 발행 한 방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비트코인 발언이 없고 개인적인 부를 쌓은데 암호화폐를 사용하자 그가 비트코인을 통해 돈벌이를 하려고 했다, 대통령 인직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비트코인 옹호 발언을 했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해석일 뿐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 대통령이 되어 비트코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함을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점 공유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 74.6%가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대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재선을 하면서 바뀐 것은 그의 이미지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공식 초상화도 밝게 웃고 있는 모습에서 누군가를 강하게 응시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며, 선거 후보 역시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이번에는 Fight, Fight, Fight로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도 강한 이미지의 트럼프였습니다만 더욱더 이렇게 트럼프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누군가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꼭 무기를 사용한 유혈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라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 등 미국에 산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는 극적으로 변했는데요. 45대 대통령 당시에는 그가 암호화폐를 행정명령을 통하여 단속하고 금지할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해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트코인에 대해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비트코인을 둘러싼 전쟁을 대비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를 생각해 볼 때 현재 러시아가 과거 소련의 사회주의 색채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국가에서 자본주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좋아한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러시아나 북한이나 공통점을 찾자면 바로 미국과의 대립관계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외적인 관계는 미국보다는 중국과 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는 대립하는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규정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과 푸틴의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러시아나 북한이나 모두 두 독재자가 통치를 하고 있고, 그 수장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우 큰 빈부격차가 있고, 이 두 사람은 절대적인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김정은과 푸틴의 개인 재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비공식 부자 순위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자 순위는 포브스에서 집계하는 상장사 기준이지만 이들의 재산은 스위스 비밀금고에 보관하거나 대부분이 은닉되어 있으므로 푸틴의 개인 자산을 추정하자면 약 30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 역시 그의 국가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김정은의 개인 재산은 약 7.3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들은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러시아 역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적극 수용하겠다, 즉 비트코인을 깊숙하게 러시아 경제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보이겠는데요. 이미 러시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암호화폐 채굴국으로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작년 12월에 이미 대무역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무역 상품을 결제하는데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무역 거래에서 러시아가 비트코인을 사용한다고 하는 사실은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무역 거래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매우 큰 수출국 중에 하나로서 상당한 무역액을 자랑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는 화석연료와 밀 같은 식량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기가 있는데요. 러시아는 대표적인 핵 보유 국가로서 핵잠수함이나 탄도미사일도 몇백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최대 5,000개가 넘어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핵은 개발하는 데 있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겠죠. 굉장히 큰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충당하는데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통화인 루블 가치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역 거래에서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러시아 루블로 거래를 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러시아의 무역에 있어서도 더욱더 유리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제작하기 위해 무역을 하다 보면 분명 서방 세계의 제재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푸틴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폭증했으며 러시아도 역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트럼프가 2016년에 45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했던 일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당선 이후에 한 일 중에 대북 제재를 행정명령으로 발동을 했었는데요. 북한과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은 강한 압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적이 북한이듯이 미국 역시 북한을 공식적으로 적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을 해킹하여 정보를 빼오고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45대 대통령 당시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2017년에 김정은의 지시를 통해 북한 해커들은 세계 유명 거래소를 해킹하고 북한으로 비트코인을 빼돌렸는데요. 이제서야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지만 북한은 훨씬 한국보다 먼저 비트코인에 눈을 떠서 비트코인을 열공하고 해외 강사까지 초빙하여 비트코인의 활용 방안을 습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면 한국보다도 북한이 더 비트코인 선진국일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북한에게 있어서 비트코인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은 물론 물품 구입까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 지 오래되었으며 김정은의 지시를 통해 만들어진 해커 집단인 라자루스는 여러 코인 거래소에서 자금을 빼돌려 북한의 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라자루스가 빼돌리는 돈은 300억 원, 2,700억 원으로 비교적 보안이 취약한 신생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양의 암호화폐를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빼돌린 돈은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서방의 언론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익히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해외로부터 탈취한 암호화폐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상당한 자금줄 역할을 제공한다고 하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은 김정은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러시아나 북한이나 비트코인을 통해 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하기 때문에 누구가에 있어서 비트코인은 포기할 수가 없는 자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탈달러화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달러로 결제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비트코인의 사용은 러시아와 북한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도 국제 거래를 해줄 수 있게 해주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탈달러화라고 하는 현상은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 이란이 석유 수출 대금을 위안화 결제로 하려고 했다가 트럼프에게 발각되자 트럼프는 이란의 원유 선박을 보호하고 있던 군 장성인 솔레이마니를 바로 길가에서 폭사시켜 제거해버렸는데요. 이렇듯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달러 이외의 결제 통화로서 국제 거래를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비트코인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핵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의 구세주 같은 역할입니다. 이전의 중앙 집중식 금융에서는 달러를 결제 통화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거래 기록을 추적하게 됩니다만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중앙에서 거래를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되어 러시아나 북한과 같은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더욱더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제재를 받고 있는 핵 보유 국가들의 수장들은 달러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로서 핵을 만들 수 있는 자산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비트코인이 10억이나 100억으로 더 갈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몇 조억이나 가지고 있는 푸틴이나 김정은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에 유입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45대 대통령 당시에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국제 결제를 금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비트코인의 세계화를 막을 수가 없게 되자 미국의 초강대국적 지위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게끔 비트코인의 패권을 잡겠다고 그의 태도를 수정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관련 영상을 만드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전 세계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ETF에 대한 기초 자산으로 활용하거나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려고 있고 서방 체제의 우회를 활용할 수 있는 탈달러화된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의 작은 움직임에 매우 민감해하면서 국폭등이나 대폭락 등 비트코인의 조그마한 움직임을 맞추지 못하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들에게 악플을 쏟아내고 있는 근시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보셨듯 비트코인은 핵을 만들 수 있는 자금 수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롱숏에 일희일비하면서 도박과 같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을 때 전 세계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텔방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실시간 시장 분석과 유망 알트코인 추천을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과 향후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며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빠르게 시장 관점을 받아보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